네, 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 찐프로 마인드 프로필 진승호입니다. 네, 오늘은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학기 초마다 이번엔 책 많이 읽혀야지 라고 결심하시죠. 그런데 막상 아이에게 필독서 목록이라고 해서 쥐어줬는데 책장만 넘기고 내용은 하나도 기억 못하는 아이 또는 아예 책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있죠.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학년별 필독서를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강요를 합니다. 초3이면 어떠어떠한 전집, 중1이면 이러이러한 문학책,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독서량은 많은데 독해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제 독서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하는 자기 주도성을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되진 않은 아이에게 강요된 책은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준비된 아이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건 성향별로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잡스형 성향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허무맹랑한 상상을 좋아해요. 그래서 SF, 판타지, 추리, 역사, 그 중에서도 스케일 큰 역사, 이러한 이야기들에 빠져들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교과서 필독 작품이었던 문학 작품 소나기를 3개월 동안 10페이지도 못 넘겼는데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시리즈를 한 달 만에 완독을 한 사례가 있어요. 이건 독해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향의 차이였던 거죠. 자, 두 번째, 노벨형 성향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독서는 억지스러운 공부가 아니라 휴식입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경영, 경제, 다큐멘터리 이러한 형식의 책을 스스로 찾아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명절에도 가족 여행에서도 책을 챙기는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이 노벨형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소설도 읽어야 돼, 이것도 읽어야 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과학책을 한 달에 15권 정도 읽다가 엄마가 소설을 강요를 하면서부터 독서 자체를 거부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일에 불필요한 간섭, 가장 위험한 간섭입니다.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유비형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잔잔한 스토리, 인물 간의 감정과 관계가 중심인 책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문학 소설, 서사 중심의 역사,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로맨스로도 넘어가요. 부모님들 로맨스 소설만 읽는다고 뺏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6개월 동안 로맨스 소설만 읽었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기다려준 결과 스스로 이제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다면서 추리소설, 역사소설로 확장하곤 합니다. 충분히 읽으면 아이는 스스로 확장해냅니다. 네 번째는요, 현대형 아이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겐 웹툰, 웹소설, 이러한 영역들이 최선의 독서 도구예요. 무조건적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Y 시리즈처럼 그림으로 된 지식책도 좋아요. Y 시리즈는 바로 이 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핵심은 이 아이들의 두 번째 성향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두 번째 성향이 잡스형이라면 SF, 판타지로 확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유비형이라면 소설 쪽으로, 문학 작품 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잡스형은요, SF, 판타지, 추리, 스케일 큰 역사, 노벨형은 과학, 수학, 경영, 경제, 다큐, 유비형은요, 문학 소설, 그리고 인물, 서사 중심의 역사, 현대형은 웹툰, 웹소설, Y시리즈. 이거한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뇌과학자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에요. 성향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독서 장르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에 성장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 아이의 성향에 맞는 선호 장르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충분한 성공, 성취 경험을 쌓도록 해주세요. 재미 경험인 거죠. 세 번째 단계,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장르로 스스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진짜 독해력이 완성이 될 겁니다.
강제로 확장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영역에서 성취감을 맛본 아이만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독서가 진짜 독해력을 만든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시기별로는 영유아기 때 부모님께서 책을 선정하고 읽어주셔야 되겠죠. 근데 초등 저학년 때부터 스스로 읽을 책을 선택하도록 그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서점에 같이 가셔서 이 아이가 마음껏 여러 섹션을 돌면서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독후 활동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독후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천 4단계입니다. 첫 번째, 아이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세요. 잡스형, 노벨형, 유비형, 현대형 중에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인지. 두 번째는 그 성향에 맞는 선호 장르부터 자연스럽게 권해주시거나 고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강요하지 마시고 스스로 확장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4단계입니다. 독후 활동은 꼭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읽는 것만큼 생각을 표현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다려주는 독서가 진짜 독해력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로진학 찐프로 진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설이던 너의 꿈을 찾아 이젠 헤매지 마 이유를